자,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연말을 앞둔 할인 대목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가 견조한 미국과는 비교가 되는데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OECD가 경제 전망 보고서 내놨습니다.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약간 하향 조정했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불과 딱 9월 달에 예. 지금 보고서가 나왔었고 3개월이 안 된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춰 잡은 겁니다. 예. 그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 3개월 동안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고물가가 더 나타나고 예. 그 고물가는 결국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고금리가 나오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또 못하는 투자 부진으로 연결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더 억눌렀다라고 OECD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지금 우리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 중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기를 연말로 갈수록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게 통상적인 통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카드 이용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카드 이용 금액의 변동률,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9월 셋째 주가 37.4% 늘었고 예. 10월 셋째 주는 34.1% 늘었는데 11월 셋째 주는 고작 21.1%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증가세라고 볼 수 없고요. 다른 달에 나타난 이런 수치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부진한 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보면 딱 느낌이 오는데 네. 자, 지갑을 못 열고 네. 가계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비가 부진하다. 예. 소비는 소득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소득이 계속 어려워지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물가는 최근 들어서 한 3, 4%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같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명목임금이냐 실질임금이냐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명목임금은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입니다. 예. 근데 실질임금은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처럼 물가가 고물가는. 오르면.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목임금의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예. 실질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할 여력도 축소되는 것이다. 하물며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고금리에 예. 고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드니 소비할 여력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내 월급만 오르지 않았다 이런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은 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연휴 기간에 네. 소비 지출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정말 이례적으로 미국 경기는 호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연휴 기간 동안 쇼핑 객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는데요. 예. 기존에 지난해 같은 경우 2억 명을 밑돌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의 쇼핑 객수가 2억 400만 명에 이릅니다. 또 평균 지출액이 대략 321달러 정도 되는데요. 특히 온라인 매출이 급격히 늘어서 38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8%나 예. 증가했습니다. 이 고물가 기조, 고금리 기조가 무색하게도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소비 지출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미국 경제에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소비가 왜 이렇게 견고한 겁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예. 물가가 너무나 높으니까 소비 지출을 좀 억제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뭐 강한 세일 기간이 찾아오면 그동안에 못 샀던 거를 이제 사보자. 강한 할인율이 좀 적용될 때 이것을 이용해서 고가품이라든가 예. 또 내구재를 소비하자 하는 심리가 작용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굳이 따지면 이제 무이자 할부와 같은 금융 서비스인데요. 예. 미국에는 바이나우라는 이런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예. 지금 소비 지출을 합니다. 근데
결제는 나눠서 지출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인데 예. 이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미국에서. 예, 예.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하게 다 작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연말에 이런 어떤 소비 지출이 급격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를 하면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네. 또 그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산타랠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좀 다르다. 이게 뭐 전문가들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소비 여력이 좀 예.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미국 경제가 기업의 신규 투자라든가 또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전개되다 보니까 예. 산업 정책들이 또 맞물려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이 0.6%였는데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4.9%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예. 강한 소비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산타랠리가 있지만 한국의 네. 주식시장에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 나타나는 그런 소비 흐름도 있겠지만 예. 더군다나 또 내일 발표될 미국 물가인데요. 예. 미국 물가가 확실히 잡혀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더 예. 강한 기대감은 곧 금리 인하 있을 수도 있어 예. 하는 기대감으로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짧게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미국은 이제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년에 내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여전히 그냥 동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7연속 동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81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인하 추이를 보면요. 예. 이미 10월부터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시대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또 물가 문제도 있겠지만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